안녕하십니까, 오토미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실거래가를 인터넷에 신고하는 법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라고 하는 게 뭔지는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실거래가 신고를 직접 하실 일은 그렇게 많지 않으셨을 텐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가 뭔지를 한 번씩 보셔야 되는 게, 이거는 이전부터 사실은 있었던 겁니다. 이전에는 많이 있었던 게 이제 이중계약 다운신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세금 부분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제대로 걷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2006년부터 이게 신고 의무 제도가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은 많이들 정착이 돼서 대부분 다 제대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신고 의무 대상자는, 신고는 누가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개인 간 거래를 하면 매수인, 매도인 양측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간 거래하고 나면 양측이 다 나중에 공인인증서로 이거를 인증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양측이 다 의무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 대상자가 됩니다. 대부분 중개거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직접 해보신 일은 많지 않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신고 시기가 예전에는 60일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30일로 당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생각하고 2달 안에 하면 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혹시 있을 수 있는데, 30일로 단축이 됐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최근에 요거 관련해서 신문기사를 찾아봤더니 보니까 서울시에서 실거래 신고 위반으로 2025건을 적발을 했는데 과태료가 42억을 부과를 했대요. 그래서 이거 대충 얼마나 갔더니 건당 대충 한 200만 원. 작은 돈은 아니죠. 작지는 않은데, 이 실거래 의무를 위반하면 어떠한 과태료를 물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해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럼 실제로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당사자는 취득 가액의 5%. 사실 이게 5%라고 해도 1억이면 500만 원이거든요. 근데 대개 보면 이 실거래 신고에서 거짓 신고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세금 문제일 텐데, 이게 세금이 부담이 돼가지고 실거래 위반을 할 정도면 금액이 최소한 몇억 원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과태료는 1억당 500만 원씩이니까 굉장히 크다 라고 하는 거 잘 아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방법은 뭔지 보면 두 가지가 크게 나누는데, 인터넷 신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젊으신 분들은 인터넷 신고하는 걸 간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 신고를 하는 게 굉장히 커다란 허들이신가 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써가지고 가져가시는 걸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작성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하간 방문 신고를 하든 인터넷 신고를 하든 작성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인터넷 신고도 일단은 플로우는 간단해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고 로그인하고 작성하고 접수하고 담당 공무원 확인해서 신고 필증 주고, 그 다음에 인터넷 출력하라 이렇게 해서 좀 심플한데, 사실은 요 과정이 이제 조금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 과정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방문 신고를 하면 마찬가지로 신고서 작성해서 방문 접수하고 이거 담당자 확인한 다음에 결제 받으면 신고 필증 준다. 내용 비슷하죠. 근데 왜 어르신들은 방문 신고를 선호하시냐면,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수정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걸 또 친절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요 부분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요거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인터넷에도 이거를 접수를 하고 나면 담당자가 여기서 확인을 하면서 어떻게 수정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거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과정이 똑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직접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죠. 자, 인터넷 신고하는 법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들어가셔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 누르면 그 다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시면은 먼저 이제 보는 게 신고 등록 신청인 작성을 해야 돼. 누가 이제 신청을 하느냐라고 해서, 신고 관청은 여기서 보시면은 물건 소재지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시에 살아도 김포시에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신고 관청은 김포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른 거 하기 전에 실명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서 주민등록번호부터 계략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작성이 돼요. 어느 정도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 공인중개사인지 뭐 저 같은 경우 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 체크를 하면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주소는 검색 누르면 우리 뭐 보통 주소 어디 찍으면은 뭐 집원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누르신 것처럼 신고 관청 실명 확인 그 다음에 요거 구분 누르시고 검색 눌러서 채우시면 요 칸은 넘어갑니다. 다음 여기서도 또 저기 보시면은 그 나중에 전자 서명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인 매수인이 만약에 직접 거래를 하면 양 당사자가 다 전자 서명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면 공인중개사만 전자 서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면 이런 신고에 대한 어떤 의무라든가 과정을 아마 느끼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인 여기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 거래인 작성에서 보시면 자 거래인에서 내가 매도인인자 매수인인자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선택에서 보면 개인인지 법인인지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개인을 선택하면 여기에 실명 확인이라고 하는 게 칸이 하나 생겨서 이걸 누르면 아까 여기 눌렀던 것처럼 기타 기본적인 칸들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주소는 똑같이 검색 눌러서 가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매도인인데 매도인이 공동명의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거래인을 더 추가해서 거래인 추가해서 매도인 또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집 입력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매도 끝나고 나면 매수인 입력해야 되죠. 또 똑같이 거래인 추가 매수인. 근데 하다 보니까 잘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수정하시면 되고 아니면 중복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 또 삭제하시고 하는 요 칸이 이 거래인 등록 누르고 나면 요 칸들이 생성이 되니까 이용하시면 그 다음에 요 거래 당사자 입력은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이 공인중개사 작성은 사실은 이제 제가 공인중개사이다 보니까 이걸 넣었는데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공인중개사분들 혹시라도 뭐 해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그냥 공인중개사 확인 누르시고 나면 나머지 칸들은 대부분 채워지고요. 어차피 주소도 마찬가지로 검색을 통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그 거래 물건에 대해서 물건 내용을 입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요거를 보면 거래 종류를 먼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공동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 뭐 기타 뭐 다른 거냐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 소재지 검색을 눌러서 이 소재를 해서 주소지를 누르면 웬만한 칸들이 채워져요. 근데 웬만한 칸들이 채워지는데 채워지지 않은 건 뭐 토지지장 검토하고 그 다음에 자동 계산 이거 눌러주면 웬만큼 채워지고 난 나머지는 그냥 수동으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지금 뭐 해볼 때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칸은 많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혹시라도 빠진 게 있으면 나중에 다시 또 연락이 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채워 넣으시면 되고 이 금액은 또 이제 별도로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물건을 등록하시면 신고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거고요. 이 다음에 이제 계약 사항에 대해서 보면 계약일이 언제고 계약금이 얼마이냐, 중도금이 언제고 얼마냐, 잔금이 언제고 얼마냐 이런 부분들 이제 입력하게 되거든요. 요거 이제 입력 다 하시고 나면 뭐 계약의 조건 뭐 이런 것들 또 있긴 있는데 특별한 내용 있으시면 쓰시지만 내용을 쓰시지 않으셔도 넘어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넣고 난 다음에 계약사항 등록하고 최종 계약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넘어가는데 간혹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늘잖아요.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하시면 이거 어떻게 제출해야 되지 하고 어려워 마시고 그냥 일반적인 내용 적당해서 제출해 주시면 담당자가 내용을 보고 이 내용에서 일부 뭐 저 수정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별도로 이제 요구를 하세요. 어떻게 수정을 하세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수정하시면은 그러면 그냥 대부분 무난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요거는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났는데 그 다음에 신고 필증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신고 필증 있어야 나중에 등기도 하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 신고 필증을 인터넷으로 하면 또 어디서 받느냐?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들어가셔가지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보면 신고 이력 조회가 있어요. 이 신고 이력 조회를 누르고 나면 요 칸이 뜨는데 여기에 끝에 이렇게 신고 필증 이게 있어서 요거 출력해서 선택하시고 뜨면 출력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 그러면 신고하고 요 신고 필증
요거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글쎄요. 근데 담당자가 뭐 이게 있다가 어떻게 딱 맞으면 금방 되지만 안 되면 뭐 한두 시간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시간은 좀 한두 시간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근데 사실 요거 작성하면서 느꼈던 거는 요거를 하고 난 다음에 신고필증 언제 나올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차 한 잔 딱 타가지고 마시고 앉아서 딱 확인했는데 벌써 이게 신고필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뭐 담당자님이 이제 되게 열심히 하시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김포시 있다 보니까 김포시 담당자님은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한 5분도 안 됐는데 신고필증이 떠서 이게 금방금방 있구나. 그래서 담당자가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잘 맞으면 금방 되니까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외에 혹시라도 뭐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거 있다면 뭐 문의 주시고요. 오늘 내용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